네, 나경철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여기도 이슈는 이렇게 하는 게 여기도 이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발음을 해야죠. 제가 충청도 출신이거든요. 네, 첫 번째 이슈는요.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40년 직위로 새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 네. 한 칼럼에서요, 출산과 결혼 또 여성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을 드러낸 것에 이어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네. 바로 자녀들의 의대 편입 관련 논란인데요. 정 후보자의 딸은 2017년 경북대 의과대 학사 편입 전형에 지원해서 합격을 했고요. 네. 아들은 또 이듬해 같은 편입 전형에 합격을 했습니다. 어허. 사실 뭐 편입 전형에 지원해서 합격하는 건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 당시 아버지인 정호영 후보자의 위치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딸이 편입할 때는 경북대병원 진료처장, 부원장을 맡고 있을 때였고요. 아들이 편입할 때는 경북대 병원장이었다는 거죠. 이러면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사실 하필이면 이 경북대 의과대학 편입이 이 제도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딱 4년간만 시행이 됐는데 이때 이 정 후보자가 병원 고위직에 있었고 딸과 아들이 편입을 통해 의대생이 됐다는 겁니다. 어허. 자, 이에 대해서 정호영 후보자는 부정의 소지가 없었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의대 입시 관련해서 입학 취소를 당한 조민 씨 사례와 조금 겹쳐 보이면서 예. 과연 윤석열 당선인이 내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인사가 맞냐, 이 부분을 민주당이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이 문제 외에도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억대 연봉을 받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을 병원장의 허가 없이 겸직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어허. 그래서 과연 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후보자로 지명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당선인의 40년직이라는 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인지 짚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주된 관심 대상자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진행이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이슈는요. 자, 부산에서 그제 밤이었죠. 30대 운전자 A씨의 음주운전에 이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중학생 B군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어제 알려졌습니다. 네네. A씨는요, 마트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를 운전해서 주차장 그 차단기를 먼저 들이받고 도로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연달아 충격을 했는데요. 이 승용차 인근에 서 있던 B군이 참변을 당한 겁니다. 어이구, 예. 자, 이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고요. 사고를 낸 A씨는 당시 술 냄새가 좀 강하게 풍겼고 예. 경찰 앞에서도 좀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하고요. 대리운전을 부를 목적으로 주차장에서 차를 빼던 중에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긴 했지만 대리운전 부르려고 했다라고 한 건 결국 음주를 인정한 셈이나 마찬가지겠죠. 예. 경찰은 A씨에 대해서 음주운전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해서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입니다. 아니 사망 사고까지는 했는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네, 그러니까 그 뭐 가수 노엘 씨 사례 때문에 예. 좀 착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음주 측정 거부죄. 이 죄가 음주운전 중에서도 불법성이 가장 큰 유형인 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측정 거부죄가 예, 그렇습니다. 실제 그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는 관계없이 1,000만 원 이하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대리기사님 부른다고 해서 주차장에서 이 A씨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차를 뺀다든가 아니면 집 근처까지 도착을 해서 본인이 운전을 해서 주차를 한다든가 하는 일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절대 음주 후에 운전대 잡아서는 안 되고요. 음주운전 사실 뭐 내 인생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 인생도 망칠 수 있는 행위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난 몇 미터밖에 안 몰았다는 거 법원에서 네. 인정 안 된다는 뉴스 많이 있었어요. 네.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가보죠. 자, 어제 국가인권위원회가요, 국회의장에게 남녀 간의 결합이 아닌 동성 커플 등 다양한 가족 형태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어허.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네네. 앞서 우리나라 국적 성소수자 커플 1,056명이 헌법에 명시된 혼인과 가족 생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서 생활 전반에 걸쳐 차별을 겪고 있다. 이러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한 판단이 나온 겁니다. 네. 외국에는 이 혼인이나 혈연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동반자 관계를 인정하는 생활 동반자법이라는 게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네. 인권위는 이러한 취지의 법을 제정해서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통합을 해서 사회적 안정을 이룰 필요가 있다라고 한 겁니다. 전통적인 그 가족의 형태가 붕괴가 되면 사회가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런 주장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네. 인권위는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근거가 희박한 주장이라면서 오히려 이 전통 가족의 형태만 인정하게 되면 우리 사회의 가족의 위기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지적을 했습니다. 네네.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은 또 국회로 좀 넘어간 상황인데요. 사실 차별금지법도 지금 몇 년째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제도 개선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솔직히 좀 의문입니다. 그래도 좀 이번 인권위의 권고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갈수록 다양해지는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좀 진지한 논의라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차별금지법 말씀하신 거 어제 뉴스 보니까 이제 그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네. 이걸 추진하면서 정의당의 그 협조가 필수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고리로 민주당과 정의당과 공조를 시도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금지법 처리에 협조할 테니까 정의당은 검수완박 입법에 협조하라. 근데 이제 물론 뭐 이거 뭐 정무적으로 저는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차별금지법 그 자체에 대해서 좀 더 경청을 하고 그렇죠. 뭔가 좀 이제 그 철학을 가지고 접근하는 태도가 좀 아쉽다. 그런 게 안 보여서 아쉽다라는 거죠. 하나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좀 그런 점을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 예. 이런 말씀 드리면서 여기도 이슈 마무리하겠습니다. 나경철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